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증시큐 여보세요의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강훈 멘토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하루 또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지수가 코스피가 2000포인트를 돌파한 게 어제였죠. 근데 오늘은 2000포인트를 다시 한번 붕괴시키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 역시도 코스피와 같이 소폭 또 하락 흐름이 나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미국 증시는 올랐으나 국내 증시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 개별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이광 멘토님? 네, 일단은 2000포인트를 돌파하고 난 다음에 이 적극적인 외국인의 수급이 좀 필요했는데, 자, 다소 외국인들이 조금은 숨고르기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북한에 이 가까운 또 리스크가 좀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되고 있고요. 일단은 2000포인트를 한번 터치하는데 그래도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어제는 외국인들이 많이 샀지만요. 오늘은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고 있네요. 자, 그러면 현재 시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자세하게 한번 살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거래보다 0.48% 하락이고요. 1992.59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2000포인트를 돌파한 게 바로 어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은 2000포인트를 다시 한번 깨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시장에서 2000포인트 구간대에서 하방에 대한 어떤 지지력을 테스트하는 구간이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갭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갭으로 올릴 경우에는 하방 지지력이 사실 좀 탄탄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방 지지력 테스트 과정에서 2000포인트를 다시 한번 또 깨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다시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제나 지수가 올라갈 때는 올라가고 나서 다시 하방 지지력 테스트 확인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쏘아 올리고 이런 식으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 대한 부분 자체는 밑에 부분이 얼마나 좀 탄탄하게 좀 작용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테스트니까요.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수급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현재 수급입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3천억 정도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물량 지금 장기적인 어떤 매도 물량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단기적인 어떤 차원에서의 어떤 물량들이 좀 빠져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하고 개인들은 현재 800억대 그리고 1,400억대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전거래보다 0.08% 소폭 오른 모습이고요.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 움직임 좋습니다. 전거래보다 1,000원 정도 오른 모습 130만 9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전력 0.3%대 하락이고요. 현대차가 오늘 2%나 빠지네요. 삼성물산과 현대모비스 각각 1%대 하락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현재 0.98% 소폭 하락세, 그리고 삼성생명이 오늘 2.6%대 오름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흐름 좋습니다.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오늘 3,000원 정도 오른 모습이고요. 11만 8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LG화학 각각 1% 미만의 하락 흐름, 네이버는 0.47% 오름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하이닉스입니다. 현재 1.57% 하락이고요. 현재 28,200원에 거래 중입니다. 기아차 2.3%대 하락 중, 포스코 움직임 없이 21만 9,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SK텔레콤까지 1% 미만의 하락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 시장 하방 지지력 테스트 구간, 그리고 추가 반등 나올 경우 2000포인트 재탈환 가능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어서 코스닥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닥도 장 초반 때보다 좀 더 조정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687포인트대고요. 마이너스 0.51%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 오늘은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만큼 외국인의 포지션에 따라서 지수에 대한 등락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외국인에 따라서 조정세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 하락에 대한 동조의 모습이고요. 셀트리온, 카카오, 동서, 코테지 컴바인 모두 다 조정 하락세 모습 보이고 있는데, 어제는 이 지수 상승에 대한 견인차 역할을 했지만 오늘 코테지 컴바인이 지수 하락에 대한 또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자, 워낙에 단기간 동안에 등락이 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투자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화면에서도 대체로 조정 하락세의 모습이 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CJENM, 바이로메드, 로엔. 자, 조정 하락세 좀 깊이 보이고 있는데요. 코미팜과 컴투스는 그래도 강보합권 이상에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의 수급 방향에 따라서 매매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라면은 시장을 좀 더 공격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숨고리가 나왔을 때는 좀 더 물량을 내려놓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흐름 체크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침 또 방송에서 미남주 종목 한번 네. 리뷰 부탁드립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은요, 일단 오늘 장중에 뭐 한일사유라든지 뭐 그 밖의 종목군들을 미리 말씀드렸었는데요. 어제 급등한 이후에 오늘도 재차 움직임이 나타나는 모습 나타내 주었습니다. 일단 매일매일 지금 시장을 빠르게 지켜봐야 되는 종목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내일 특별 방송에서도 많은 분들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요, 전화번호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에서 26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희하고 함께 종목 해결, 고민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점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문자 종목입니다. 문의하실 종목은 SKC. 자, 매수가 36,000원에 비중 20% 담고 계신데요. 자, 일단 이제서야 SKC가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시간 동안에 이 종목을 상담도 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자, 이제는 이 종목 돌아서는 데까지 시간 문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하방 지지를 좀 만들어내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뭐 수급뿐만 아니라 거래량도 급증한 모습이 이제는 바닥을 좀 잡아가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했을 때는 매수가 회복이 당연히 될 것이다 보고 있고요. 앞으로 이 바닥만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느냐? 당연히 화학 제품에 대한 소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SKC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라겠고요. 46,000원대까지 매수가까지는 일단 홀딩하자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역시 문자 종목입니다. 이번 종목은요, 바로 웅진에너지고요. 매수가가 1,420원, 그리고 비중이 10%입니다. 자, 일단 1,420원의 매수 가격이시면요, 뭐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웅진에너지 지금 태양광 사업이 너무나 좋지 않아요. 그리고 이 기업의 경우에도 실적을 일단 확인해 보면요, 순이익을 보게 되면 순이익이 안 잡혀 있죠. 지금 201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순손실 잡혀 있고요. 자, 재무적인 부분에서 좀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보면 이 기업의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무려 500%대나 됩니다. 그만큼 이제 높은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실적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이 기업은 이제 영업이익을 일단 봤을 때 3년 정도 일단 영업 손실이 일단 기록이 됐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실적이 너무 좋지 않아요. 사실 업황 자체가 지금 회복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보통주 추가 상장 소식도 지금 나왔고,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도 나왔었거든요. 계속 자본 확충을 해야 됩니다. 네, 그만큼 어려운 지금 업황 속에서 기업의 실적이 좀 좋지 않고, 그 다음에 부채 비중도 좀 과도한 부분. 그래서 이 기업은 아마도 제가 봤을 때 매수가가 지금 1,420원 정도에 잡혀 있다면요, 단타적인 개념에서 일단 들어가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기업은 장기로 끌고 가는 것보다는요, 중간중간마다 재무 개선에 대한 어떤 이슈들이 계속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타로 들어가셨다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목표 주가는요, 저는 1,500원 봅니다. 짧게 끊고 나오세요. 그래서 1,500원 목표 주가 말씀드립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예, 한국항공우주요. 네, 자, 이 종목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83,000원에 40%입니다. 8만원대 갖고 계세요? 네. 자, 일단은 8만원대에서 이 종목을 들고 가시기에는 조금은 좀 어려운 구간을 좀 경험하고 계세요. 예. 뭐, 기간을 경과된 만큼 이 종목에 대한 뉴스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쵸? 예. 네.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한국항공우주가 모멘텀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중간중간마다 맥을 끊는 그런 뉴스가 잘 나왔어요. 첫 번째는 뭐 한국형 전투기에서 뭐 고배를 좀 기술 이전에 고배를 좀 마셨고, 또 중간에 이 관계회사에 대한 지분 매각 때문에 이 주가가 또 내려오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그만큼 이제 보일 만한 악재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실적에 대한 큰 뭐 우려감 아니면은 뭐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거는 시간 문제다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근데 다만 요 일주일, 열흘 동안에 내려와서 걱정이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종목 홀딩 하시면요, 분명히 매수가 근처까지는 올라올 것이라 보고 있거든요.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이 계속 매도해가지고 지금이라도 네. 손절을 할까. 네. 지금 손절하기에는 조금은 아쉬움이 있을 예.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설명드리면요. 아직까지는 하향 추세가 끝나진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이 다중바닥을 만든 자리대에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대를 잠깐은 벗어날 수 있기는 하시겠지만은 이 자리대는 지켜주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설명드렸을 때 하방 지지력을 가져야 하는 데는 이때 쌍바닥처럼 보이는 자리에서 거래량이 크게 한번 이따금씩 분출이 돼 있어요. 자, 이것은 뭐 이 자리에서 물량을 팔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반대로 누군가는 물량을 받았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위치에서의 거래량을 그래도 의미 있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은 차트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종목이 좋은 이야기도 있었지만은 이때 때때로 이 계속 좀 안 좋은 뉴스들이 좀 길목에서 툭툭 던졌잖아요. 추세 잘 지키고 있다가 화면 다시 지워보면요. 추세를 잘 지키고 있다가 그때 당시에 한국형 지능 전투기 때문에 잠깐 매물 갭을 하락하다 보니까 이제 그 위치가 완전히 훼손이 됐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올라오는 추세였는데 이때는 또 매각 이슈 때문에 또 훼손됐는데 일단은 길목마다 툭툭 던진 거죠. 큰 물량이 아닌 작은 물량으로. 그래서 뭐 크게 염려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뭐 이제는 실적으로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이제 3월달, 4월달 되면은 뭐 코스피, 코스닥 이제 실적이 나올 텐데요. 충분히 이때부터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다리셔야 되는 위치인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네, 유니테스트. 유니테스트요? 2,150원에 10% 가지고 있어요. 네, 유니테스트를 10% 비중을 가지고 계시네요. 8,150원. 네. 자, 그러면 지금 일단 수익이시네요. 예, 수익이 9,000원 이상 올라갔는데도 네. 그때 매도를 안 했는데요. 지금 네. 계속 빠지고 오늘도 많이 빠져요. 자, 일단 뭐 유니테스트 오늘 주가가 빠지는 데는 공시 한번 내용 잠깐 볼게요. 빠진 내용은 없어요. 그죠? 오히려 유니테스트가 이제 SK 쪽하고 14억 규모의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 판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왔죠. 네. 오늘 시장 분위기가 지금 하락이죠. 그죠?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빠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같이 또 빠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드는데, 개별적인 내용은 악재가 없어요. 그리고 유니테스트가 하고 있는 사업이요, 반도체 검사 장비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업은요, 지금 이제 반도체 쪽이 사실 SK 하이닉스만 보게 된다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데, 이 검사 장비 쪽에서는 이제 그 중국하고 같이 연관된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가 성장을 좀 크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SK 하이닉스가 고전하고 있는 이유는요, 바로 중국 때문에 그래요. 중국 쪽에서 반도체 투자를 너무 확대시키고 있고, 그에 따라서 공급 과잉 문제, 이 우려감이거든요. 네. 당연히 중국에서는 반도체를 많이 생산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죠? 그럼 그 관련해서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검사 장비가 또 필요해요. 검사를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유니테스트가 최근에 중국 강소성 쪽에 사무실을 차렸어요. 그래서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지금 컨택을 하고 있는 과정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유니테스트는 지금 뭐 SK 하이닉스 국내 반도체 업체들 쪽에서만 한정지어 볼 게 아니고 결국은 중국 시장에 대해서 이제 따라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실적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지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시겠죠? 네. 지금 수익 중이시지만요, 저는 이제 이 기업은 좀 길게 보신 다음에 좀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 보면은 이제 위쪽으로 지금 14,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한번 시세에 대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한미반도체 최근에 보시면 한미반도체 주가가 많이 올라갔죠? 네. 이 기업 역시 중국발 이슈 타고 올라간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유니테스트 역시도 중국발 이슈가 예정이 또 되어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한 번의 시세가 분출이 또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일단 보유하시고 조금 더 기다리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팜스토리요. 팜스토리. 자, 네. 이 종목의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는 1675원에 20%. 네. 1675원에 20% 담고 계세요. 예, 예. 이 종목은 오늘 사신 게 아니라 이전부터 들고 계셨던 건가요? 예, 한참 됐어요. 제가 예전에 아, 한 번도 네. 상담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일단은 그때 당시에 제가 이런 얘기 해드렸을 것 같아요. 기업이 계속해서 돈을 쓰는 구간이었다라고. 맞나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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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나온 뉴스는요, 안 되는 사업들을 정리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호재가 돼서 올라왔는데요. 기다릴 때가 왔고, 그리고 또 참 도와준 꼴이죠. 일단은 못난 기업들을 정리해준다니까. 그러니까 이 팜스토리는요, 좀 일단은 오늘은 이제 특별한 이슈가 부각이 돼서 올라왔기 때문에요. 이럴 네. 때는 차익 실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동안 손실봤던 것들을 맞바꾸는 그런 날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간대가 2시 45분인데 지금도 늦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일단 한 번에 다 정리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요. 적어도 일부의 비중은 일단 오늘 지금 현재 시간대 정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왜냐? 다른 분들보다 좀 많이 오랫동안 끌려왔다가 이제서 본전 근처 왔잖아요. 네. 예, 그리고 내일 한 번 더 오늘 고점 자리를 도달해주면은 내일은 오늘 못난 자리 판 것만큼 뭐 차익 실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오늘하고 내일 나눠서 매도하세요. 예, 오늘 반하고 내일 반하고요. 예, 뭐 그렇게 하셔도 좋고요. 네.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라도요, 조금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손실은 아니잖아요. 그쵸? 이제는. 네. 예, 예. 이제는 충분히 이제 정리할 수 있는 단계고, 다만 오늘 크게 올라와서 뭐가 더 있지 않을까 궁금하신 거였는데, 일단 예. 뭐 특별하게 없습니다. 네. 예, 예, 일단은 뭐 앞으로 이제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제 구조적인 변화가 더 있을 텐데요. 그걸 마냥 기다리기에는 매수 평균 단가가 불안해요. 그쵸? 예, 예. 예, 오늘은 좀 일단 정리하시고, 내일도 나뉘어서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내해드릴게요. 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영인 프론티어요. 영인 프론티어요. 네네.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도 말씀해 주세요. 6,280원에 30%요. 6,280원에 30%요. 예, 예. 영인 프론티어. 이 기업 언제 사신 거예요? 그때 전문가님 방송 보고 아. 샀는데 6,800원에 매도하라 그러셨는데 네. 갑자기 급등해갖고 못 팔겠더라고요. 음. 그러고 나서는 계속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면 꽤 되셨나요? 예, 예. 자, 일단 영인 프론티어가요. 기업이 네. 좀 주가가 싸납게 움직입니다. 네. 아니, 그래서요. 네. 이게 지금 본전에 다 와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다 매도하고 다시 밑에서 잡을까 싶어서요. 아니요. 지금 매도하지 마세요. 아, 매도하지 마시고요. 제 예, 최근에도 영인 프론티어 한 번 더 방송에서 전략을 또 예, 세워드렸어요. 하시는 거 봤어요. 그죠? 예, 예. 네. 저는 그래서 영인 프론티어도 말씀드리면요. 예. 지금 이 기업은 하고 있는 사업 분야가 앞으로 오래 주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 기업의 경우에는 예. 왜냐면 삼성 쪽에서 올해 이제 바이오로직스 네네. 그 기업을 또 상장을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또. 그죠? 네네. 그리고 네. 연내, 올해 지금 상장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삼성 바이오 에피스라는 기업 있죠? 예, 예. 그 기업도 이제 나스닥 상장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로직스의 경우에는 상장 가능성이 높아요. 예. 네. 그러면 관련 업체들 쪽으로 상장 이슈가 불면서 관련 종목들은 한번 시세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 영인 프론티어가 이 이제 삼성 쪽에 항체를 납품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로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기업이 이제 우리나라 제약업체들 대부분에 연구용 항체를 또 납품해요. 한미 약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실적이 좋고 지금 어떤 시세 분출 전에 많은 물량들이 지금 매집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슈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슈가 터지면 그때 이제 쏘아 올리겠다는 거. 지금은 그러면 중장기로 그냥 묻어놓고 가도 될까요? 그쵸. 이 기업의 경우에는 위쪽으로 올라오면은 8,000원 정도 자리 일단 보시고 한번 쏘아 올리면 그때 수익 챙기는 관점이 좋을 것 같아요. 기다리셨다가. 예. 아시겠죠?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수익 잘 내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네, 다음은 문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의하신 종목은 미동전자통신. 매수가 1,750원에 비중 10% 담고 계십니다. 자, 요즘에 미동전자통신이 미동이 없었습니다. 일단은 미동전자통신이 하고 있는 일은요, 일단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블랙박스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리고 이 블랙박스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스마트카에 진행할 수 있는 ADAS, 차선 관련된 센서라든지, 운전자 지원 시스템을 더해줄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 스마트카에 대한 부품주 역할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뉴스는요, 또 이 미동전자통신이 중국에서 투자를 받고 있는데, 중국 시장 내에 진출을 하고 또 새로운 사업까지 진출한다는 이야기, 이 때문에 중국 이 사업권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사업명도 변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중국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고요. 앞으로 이제 미동전자통신 스마트카에 대한 이 발걸음을 할 수 있는 같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미리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자율주행차, ADAS, 앞으로 스마트카 삼성이 하고 있고요. LG가 하고 있고, 우리나라 정부 정책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크게 테마가 형성된 건 아니지만은, 테마가 형성되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올 수 있는 종목이 미동전자통신이니까요. 시청자분들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주가 위치를 보더라도요, 지금 현재 보시는 화면은 주봉입니다. 주봉에서 계속해서 박스권 안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요, 크게 염려될 사항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뉴스가 이 미동엔 시네마로 변경되는 그 시점에서는 오히려 단기적인 특별 이벤트도 있을 수 있다는 것 긍정적으로 받아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시청자님은 1,750원 제가 제시해드린 가격보다는 좀 더 높게 갖고 계시어서 좀 불안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은 만원 선 이하, 만원대 초반에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크게 염려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문자 종목입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바로 알루코입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8,700원이고, 지금 20% 비중으로 매수를 하셨는데요. 오늘 좀 많이 빠지네요. 15% 정도의 급락이 일단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알루코라는 기업이 이제 알루미늄 전문 업체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알루미늄 셰시 쪽, 건재재 관련주들의 주가도 좀 좋게 움직이고, 알루코도 주가가 역시 잘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주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를 잠깐 이제 확인을 좀 해보려고 하니까, 지금 이 기업의 이제 최대 주주 중에 이제 KPT라는 이제 기업이 있어요. KPT. 이 기업이 현재 지분 22%를 보유하고 있는데, 자, 그럼 KPT 주식을 한번 볼게요. KPT 주식이 오늘 11% 이상 떨어지고 있죠. 최근에 거의 급락이 나오고 있거든요. 같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개별적인 어떤 알루코의 어떤 이슈는 일단 없었고요. 지금, 글쎄요. KPT의 경우에는 알루코 효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밖에 없었는데, 알루코, 어떤 이유 때문인지, KPT 때문에 알루코가 떨어진 건지, 아니면, 알루코 때문에 KPT가 떨어졌는데 그 이유 자체에 대한 어떤 연결고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KPT가 떨어지고 있고 알루코가 같이 떨어지고 있다는 건, 결국은 최근에 많이 올라갔던 부분에 대한 수익성 물량이 또 나오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알루코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이제 주가가 하락할 만한 그런 내용은 없고, 최대 주주로 있는 KPT의 주가 같이 또 하락하고 있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이유가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잠깐 이제 확인을 또 해보면요. 최근에 이제 매집이 조금 이제 들어오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났었는데, 어제도 이제 주가가 많이,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역시 추가적인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기업 내용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가의 흐름, 최근에 많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이익도 역시 최근에 이제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이였고요. 개별적인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어떤 시장의 어떤 악재가, 돌출되지 않은 가운데서 올라갔던 부분에 대한 어떤 수익적 물량 정도의 해석이라면, 알루코는 지금 일단 보유 관점에서 가져가시고, 내일장 부분에서 이제 만약에 저가 매수가 한번 들어오게 된다면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반등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8,700원 매수예요. 매수가가 조금 높은데 저는 기술적 반등이 일단 나와준다면 1차적으로 봤을 땐 걸릴 수 있는 자리가 지금 8,200원대예요. 그래서 8,200원 정도가 1차적인 목표가고요. 만약에 8,200원 넘어서게 된다면 이전 고점 자리 9,000원 정도 부분까지는 일단 목표 주가로 볼 수 있으니까 길게 보지 마세요. 이 갭은 지금 과거 역사적인 고점 부분에서 거의 매물대 맞고 수익 시장 관점에서의 물량들이 좀 떨어지고 있는 과정이니까 9,000원 정도를 목표 주가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문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의하신 종목은 하이비전 시스템 매수가 10,000원에 갖고 계십니다. 비중이 15%고요. 자, 하이비전 시스템 일단은 최근에 와서 스마트폰에 대한 이 카메라 모듈 이 부분들이 이제는 듀얼
카메라로 많이 추세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초점에다 포커스를 좀 더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듀얼 카메라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 손떨림 방지에 대한 기능까지 부각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듀얼 카메라를 쓰고 있습니다. 일단은 모든 기종에서 새로운 IT 기기들이 모두 다 이렇게 듀얼 카메라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비전 시스템은 앞으로 계속해서 꾸준하게 안정적인 실적은 좀 만들어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멀리까지 아주 내내 장기적으로 볼 수는 없겠고요. 지금 현재 이 시장에서 트렌드가 이 듀얼 카메라라는 점에서 이 종목은 아직까지는 좀 더 들고 갈 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자, 우선은 손실은 보지 마시고요. 10,000원대 회복을 하고 난 다음에 1차적으로는 단기적으로 했을 때는 11,000원대까지 1차 목표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간에서 예상체계 지수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먼저 코스피 예상체계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예상체계 지수입니다. 전거래보다 0.39% 하락입니다. 1994.42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방 지지력 테스트 구간이었는데 2,000포인트를 아쉽게도 지지하지 못하고 주가가 좀 밀려 내려왔습니다. 자, 후반부에 조금씩 올라서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뭐 내일장에서 다시 한번 재돌파가 강하게 나와준다면 시장 다시 한번 2,000포인트 위쪽에서 방향을 잡고 올라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테스트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수급동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인들은 1,297억 원의 순매수입니다. 기관들도 역시 1,000억 원 정도의 순매수고요. 역시 외국인이 파니까 떨어지죠. 외국인들이 현재 3,000억 정도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시장의 흐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건 바로 외국인들의 수급입니다. 개인과 기관들 내일 만약에 팔고 외국인들이 다시 잡아간다면 시장은 강하게 위쪽으로 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전거래보다 0.76% 정도 올랐고요. 최근 들어서 움직임이 좋습니다. 131만 8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끌고 와야 되는 그런 자리겠죠. 일단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공개가 되는데, 잠정 실적 공개가 되기 전까지는 일단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끌고 가시면서 수익을 좀 키워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 0.5% 소폭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와 삼성물산 각각 1%대 하락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모비스는 0.4% 전거래보다 하락이죠. 24만 9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삼성전자 우선주입니다. 전거래보다 1.43% 지금 하락 중이고요. 16,000원 정도 하락 중이죠. 110만 3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생명이 오늘 1.7%대 지금 상승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올해 새로운 고점 자리가 오늘 또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종가상으로 봤을 때 동시효과에는 1.7% 상승 중이지만요. 오늘 최고점으로 보게 된다면 3%의 상승분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주가의 흐름, 매물대가 일단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올라가고 떨어지고 등락을 좀 반복하는 구간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이 기업의 경우에는 단기 시세를 보면서 가기보다는 끌고 가시면서 수익을 키워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긴 호흡을 갖고 본다면 12만 5천원 정도 자리까지도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모레퍼시픽 현재 1.16% 전거래보다 하락 중이고요. LG화학이 1.96% 하락입니다. 전거래보다 6,500원 하락한 32만 4,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가 최근 들어서 하락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일단 네이버의 경우에는 NHN 엔터 쪽에서의 어떤 저작권 관련 소송 문제도 지금 많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악재로 작용하지 않나, 이런 모습도 일단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네이버 주가 지금 조정에 대한 어떤 구간으로 좀 다시 한번 접어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 예상체계 지수 확인해봤고요. 이어서 코스닥 예상체계 지수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예상체계 지수입니다. 687포인트대 마이너스 0.46% 정도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장 후반대 조금은 만회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초반 때부터 외국인의 순매도가 지수에 대한 조정세를 만들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방향성이 필요하다는 점 일찌감치 얘기 드렸었죠. 강력하게 외국인들이 1,000원 대 이상 들어오고 난 다음에 코스닥의 시장이 이 하방 지지를 좀 키웠었는데, 어제 오늘은 외국인의 이 수급이 조금은 눈치 보이기 장세 순골이 나타나다 보니까 지수 조정이 불가피하게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관은 연일 매도 속의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은 개인이 600억대 가까이 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하락 전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모두 다 조정 하락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크게 문제시되고 있는 종목은요, 코데지 컴바인입니다. 오늘은 또 당중에 20% 이상의 급락세를 보이면서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다 보니까 워낙 시장에 대한 변동성을 좀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투자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톡스, 코미팜, 컴투스가 좀 상승 반전의 좀 반전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었지만요.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시장 하락을 좀 동조했다는 점이 오늘 이 장후반대까지 밀려있는 모습이다. 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뚜렷하게 다시 한번 찾아주는 시장이 아니라면요.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조금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지금의 시장에서는 그래도 계속해서 하방지력은 강하게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요. 개별적인 종목군들은 강한 흐름세, 순환매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아닌 개별주, 개별 종목에 좀 더 집중해서 매매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31일 클로징 벨이 울렸습니다. 자, 오늘은 3월 마지막 날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사실 그 기대감이 좀 더 컸던 시장인 것 같아요. 한 주를 또는 한 달을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시점. 그래서 다음 시작점에서 우리가 또 더 큰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장 2000포인트 안착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좀 가져봤는데 아쉽게도 2000포인트 안착을 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종가 상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 종가 상황입니다. 아쉽네요. 약간 5포인트 정도 채 미치지 못한 그런 수준인데요. 자, 2000포인트를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서 안착을 하지 못했습니다. 0.31% 전거래보다 하락이고요. 1995.85포인트의 오늘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후반부에 그나마 끌어올려주면서 아래꼬리를 길게 또 무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4월 첫 거래일에는 2000포인트 이상을 한번 지켜보면서 우리가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코스닥 종가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종가 상황입니다. 전거래보다 0.4% 정도 하락입니다. 자, 거래소 시장은 후반부까지 계속 올렸는데요. 코스닥 지수는 힘에 붙이지 못했습니다. 0.4% 정도 하락한 모습이고요. 688.38포인트의 오늘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전날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의 강한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오늘은 그 흐름이 좀 반대적으로 이제 적용이 됐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은 214억 원의 매도, 그 다음에 기관들도 100억 원 정도 이상의 매도. 그래서 오늘 매수한 주체를 보게 된다면 개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고요. 그 다음에 금융투자 쪽에서 그나마 30억 정도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거래소가 올라서면요, 코스닥도 같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만 밀고 대형주만 올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일단 시장 상방 쪽으로 베팅을 하는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요, 지수 상황 알아봤고요. 오늘 시장 안에서의 특징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특징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오늘 특징주로 잡아봤는데요. 자, 특징주로 이제 선정된 이유 잠깐 보시면 오늘 장중에 흔들림이 좀 발생이 됐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반등이 나오다가 오늘 팍스콘이죠. 대만의 이제 홍하이 그룹 이제 팍스콘이 바로 일본의 디스플레이 업체 샤프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 내용 자체는 확정이 된 거고요. LG 디스플레이가 왜 관련성이 있느냐? 일단 디스플레이 쪽입니다. 샤프라는 기업 자체가 디스플레이 쪽이고, 그 다음에 LG 쪽에서 가장 주요 고객사로 보고 있는 게 또 애플인데요. 지금 홍하이 그룹, 지금 이제 홍하이 그룹의 경우에는 애플 쪽과 그 다음에 소니, 그 다음에 블랙베리, 이쪽에서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홍하이 그룹 쪽에서 이번에 샤프를 인수했다는 건 결국은 LG 그룹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경쟁에 대한 어떤 치열해질 수 있다는 어떤 의미가 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업황에 대한 불안감이 오늘 시장에서 좀 작용을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반등이 나왔었는데요. 내일장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한 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 종목은요, 바로 BNK 금융지주입니다. 자, BNK 금융지주 오늘 2.43%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이 기업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저평가 종목으로서 제시를 해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기업의 경우에는 지금 오늘장에서 이제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본다면 역시 저평가입니다.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왔었고요.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또 성장 기대감도 같이 복합적으로 엮이면서 주가가 또 올라서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전형적인 바닥주죠. 바닥에 있는 종목이고
과거에 주가가 하락했던 부분 자체는 신규로 이제 그 편성이 되는 기준이 되는 바젤 3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재무구조 개선이 좀 필요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 이제 리스크는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어찌 보면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또 높여갈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특징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부진했지만 개별주 종목군들은 강한 흐름이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 특징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룡전기입니다. 자, 일단 재룡전기가 오르게 된 계기는요, 한국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 이를 잇는 송전망이 연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강한 모습 연출됐습니다. 재룡전기뿐만 아니라 관련된 기업들이 모두 다 상승하는 모습들 보여주었는데요. 재룡전기, 그리고 광명전기, 선도전기, 그리고 옴니시스템, 기타 등등의 이 송전망 관련된 회사들이 모두 다 강한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처럼 이 하나의 시장에 이 테마가 형성되면서 움직임이 강하게 연출되었었는데요. 이와 같이 개별주 움직임들이 강하다는 점, 그리고 주변 소식과 함께 이 연결고리를 찾는 기업들이 많다는 점을 꼭 참고하셔서 테마 순환매장으로 보시는 것도 하나의 매매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바디텍메드입니다. 자, 바디텍메드는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오늘 올라오게 된 계기의 뉴스는요, 고성장 전망에 강한 흐름이 연출됐다라는 뉴스가 함께 동반되었습니다. 자, 지금과 같이 시장이 미동이 없는 시장에서는 이 단기 순환매에 빠른 개별 종목을 매매하는 것도 방법이지만은 하나의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가치주를 고성장을 기대하고 새로운 먹거리 시장의 종목들을 잡아가는 것도 하나의 매매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바디텍메드는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일단 의료기기 파트, 앞으로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들도 새롭게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특징주까지 알아봤고요. 자, 지금부터는 앞으로 우리가 또 시장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또 다시 한번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먹거리 중요하다는 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뉴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요, 중국에서 이 18조 원 규모의 블루오션, 그러니까 자율주행차에 대한 이 정보산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우선은 일찌감치 중국 시장을 두고 이 친환경차, 그리고 전기차, 또 이 스마트카, 이와 같은 키워드들이 계속 새로운 시장에 대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나온 뉴스는요, 중국도 역시나 자율주행차에 대한 필요 요소이겠죠. 좀 정밀 도로 지도를 구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와 같은 이 정밀 도로 지도 같은 경우에는요, 보안상의 이유로 접근이 좀 불허했었는데, 이제는 지리 정보 자원을 사회에 개방시킨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앞으로 이 자율주행차에 대한 연구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서조차 다시 또 크게 이슈화가 되고 있다는 점은요, 여러분들도 새로운 시장에 대한 먹거리 준비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율주행차, 돈이 될 수 있는 키워드입니다. 여러분들 꼭 자율주행차라는 키워드를 놓치지 말고 그에 관련된 기업들 하나씩 차곡차곡 리스트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오늘 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어떤 일정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하나하나 짚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정 보여주시죠. 자, 첫 번째 일정으로는요, 바로 독일 쪽에서 3월 실업률 발표가 있습니다. 바로 유로존이죠. 자, 유럽에서 어떤 가장 또 경제 규모가 또 큰 그런 나라이기도 하기 때문에 3월 실업률 발표 역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영국 역시 4분기 GDP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4분기 GDP 발표 여하에 따라서 유럽 증시에 대한 어떤 동향 자체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건요, 바로 3월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자, 유로존은 지금 그동안 많이 돈을 풀었습니다만 물가가 잘 오르지 못했다는 어떤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계속 풀어댄 거죠. 하지만 물가가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된다면요, 계속해서 돈을 풀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소비자 물가지수 중요한 지표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 지표입니다.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자, 내일은 바로 고용보고서가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 지점에서 발표되는 사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경우에는 크게 연연하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예측이 가능한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이 지표를 잘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정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또 상담에 앞서서요, 전화번호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11번에서 26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 상담 진행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자 종목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의하실 종목은 컴투스이고요. 매수가는 128,000원대, 비중 15% 담고 계십니다. 자, 일단 컴투스 이제 돌아서는 때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충분히 이 점에서 수익까지 전환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도 뭐 플레이스토어라든지 주요 이 게임 리스트에서 계속해서 상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컴투스 신작에 대한 모멘텀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매출에 대한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이전에 한번 연초에 올라왔던 수치가 아니라 그 이상의 상승권을 나타내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1차적 목표가는 14만원대 그리고 15만원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향후에 이 게임빌과 좀 더 시너지적인 이야기가 나온다면요. 17만원 선도 가능하다는 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접근했다기보다는요. 어느 정도 좀 중장기 좀 계획을 가지고 가져가시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되고 있고요. 일단은 홀딩 의견이고요.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하자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역시 문자 종목입니다. 이번 종목은요, 삼성물산입니다. 자, 동성화인텍이네요. 자, 매수가는 5,800원이고요. 비중은 10%입니다. 자, 동성화인텍, 일단 5,800원에 매수하셨으면요, 매수가보다는 200원 정도가 지금 떨어져 있네요. 동성화인텍은 바로 이제 세계 1위, 초저온 보냉제 일괄 생산 시스템 전문 업체입니다. 자, 국내 시장 쪽에서는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이제 한국카본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이제 시장에서는 거의 점유율 자체가 독보적이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적에 대한 부분 자체는 사실, 최근 들어서 조선업체들이죠. 조선 쪽에서 바로 해양 플랜트 쪽에서의 어떤 수주 공사가 좀 많이 감소를 했었어요. 이런 조선업황 자체가 많이 둔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가 이제 실적 저하로 또 우려되는 부분이었지만요. 최근에 좋은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 이슈를 일단 보게 되면요, 바로 미국에 바로 셰일가스 수출 프로젝트에 투자를 했다는 그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어떤 먹거리로서 셰일가스 쪽에 프로젝트에 투자를 했고 여기서 만약에 프로젝트 투자의 어떤 성과를 보여주게 되면은 그와 관련해서 동성화인텍의 또 실적이 또 레벨업되는 그런 모습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동성화인텍에 대해서는 최근에 주가 급등 이후에 주가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거래가 지금 감소하면서 주가의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때 들어왔던 물량들은 다시 한번 또 위쪽으로 쏘아 올릴 가능성도 분명히 또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요, 급등 시세가 나온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의 경우에는 좀 이제 짧은 관점에서의 손절가를 잡고 그 다음에 단기 수익을 취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단기 손절가는요, 일단 5,400원 정도 이 자리를 단기 손절가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 가격은 6,500원 정도 자리 때 한번 진입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수익 실현 관점, 단기 수익 실현 관점으로 한번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네. 자,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농심인데요. 네, 농심. 예, 40만 원에 20%인데 50만 원 넘을 때도 못 팔아가지고 계속 빠져가지고 너무 속이 상해서 네. 목표가를 좀 알고 싶고 지금도 다시 밑에서 다시 네. 사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네. 조언 좀 듣고 싶었어요. 네. 자, 네. 농심이라는 기업을 가지고 20% 수익이 냈다는 거는 정말 잘하셨었거든요. 아이고, 네, 다 근데 빠졌어요. 못 팔았던 게 좀 아쉽긴 하네요. 네네. 자, 근데 이 농심이라는 기업 자체가요. 네. 20% 수익에 만족할 종목인가? 그리고 짧은 시간대에 목표를 달성할 종목인가 생각이 돼요. 그 말은 네. 이 종목은 매수함과 동시에 장기로 매매를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종목이에요. 단기요? 장기. 자, 멀리? 예, 장기. 오래 끌고 가셔야 되는 종목이에요. 예. 제가 봤을 때는요, 이 농심이라는 주가가 올라온 지가요, 이제야 1년이에요, 1년. 그쵸? 네. 작년에 20만원대에서 50만원대까지 올라왔어요. 2배가 올라왔습니다. 많이 네. 올라왔죠? 근데 기간만 보면 1년이에요. 자, 오뚜기 볼까요? 오뚜기라는 기업이 이미 일찌감치 오랜 기간 동안 올라왔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 때부터 11년 바닥 다지고, 그리고 11년 이후부터 해서 5년 동안 올라왔어요. 상당히 멀리 올라왔죠. 이렇게 투자하실 수 있어야 돼요. 농심도 마찬가지로. 예. 이해되시나요? 자, 일단은 농심은 왜 그렇게 보셔야 되냐면요. 농심이요. 중국 시장, 해외 시장을 개척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 시장에 녹아든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보셔야 돼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요. 어머님이 급하신 자금이 아니라면요. 꾸준히 기다리면은 50만 원 당연히 달성할 거라 보고 있고요. 저는 50만 원이 아니라 그 이상도 더 기다려봐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1년이나 2년을 그렇게 투자하셔야 되는 종목이에요. 그러면 지금쯤 조금 돈이 있으니까 다시 사볼까요? 조금 더? 저라면은, 40만 원대도 나쁘진 않은데요. 올해 장기적으로 승부해야 되는 종목이다 보니까요. 나중에, 중간중간 들춰봤을 때, 가격이 30만 원대도 한번 내려온다면요. 그때 더 사셔도 될 것 같고요. 차라리 올라갈 때 사도 늦지 않는, 그러니까 급한 종목이 절대 아니에요. 이 상담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내일부터 살 종목도 아니고요. 그냥 느긋하게 보셔야 되고요. 편안하게 보셔야 돼요. 저는 적어도 이 농심은요, 2년은 투자해야 된다고 봅니다. 2년이요? 예. 그러니까 크게 걱정할 종목도 아니고. 좀 지루하게 느껴지세요? 네네. 예, 그러면 다른 종목 사셔야 돼요. 다른 종목이요? 네. 예, 우선 기다리면은 50만 원까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조금 한 얼마 정도나 그냥 단기로 목표가가 얼마 정도나 될까요? 일단은 빠른 종목도 아니고요. 이 종목 자체가 느긋하기 때문에 기다리셨다가 43만 원에 짧게 수익 보고 나오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예. 네, 여기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예, 골프존 유원홀딩스. 네,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도 말씀해 주세요. 예, 매수가는 13,000원, 10%예. 13,000원에 10% 비중 매수하셨네요. 예, 그럼 매수하신 지가 오래되셨어요? 오래됐어요. 자, 그러면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는 아시죠? 예, 그죠? 이 기업이 분할이 됐어요. 원래 골프존이라는 기업이었는데요. 이제 유원홀딩스는 이제 지주회사고요. 네, 골프존은 기존 사업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지금 가장 궁금한 점이 13,000원 목표 지금 현재 보유가까지 올 수 있을까 이 부분인가요? 예. 그나마 또 좀, 요즘은 많이 내려왔잖아요. 네, 많이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추가로 좀 사도 될지. 제가 이 부분 말씀드릴게요. 이 기업의 사실 골프존이요. 예. 스크린 골프 사업을 주력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아요. 또 70% 이상이기 때문에 독보적인데 중요한 건 이 기업이 이제 보통 올라갈 때 어느 시점에 올라가냐면 어느 시점에 주가가 올라가냐면요. 겨울철하고 여름철에 많이 올라가요. 예.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과거에도 보면은 이제 겨울철 이때 이제 주가 많이 올라왔었고 그다음에 여름철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또 많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겨울에 이제 그 밖에 필드에서 골프를 못 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스크린 골프를 많이 이용한다고 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번에 주가가 또 최근에 반등 나오고 있는 게 왜 반등이 나오고 있냐면 이 기업이 스크린 야구 사업에 진출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예. 근데 저는 사실 이게 과연 성장 사업으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지가 사실 의문이에요. 왜냐면 스크린 골프라는 건 우리가 이제 많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이제 치는 그 어떤 스포츠이기 때문에 많이 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일반 셀러리맨들이 접근하기 어려웠어요. 골프라는 그 스포츠 자체가. 그런데 스크린 골프로 인해서 셀러리맨들도 쉽게 이제 낮은 가격으로 이제 칠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야구는 돈이 많다고 해서 야구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메리트 자체가 지금 없기 때문에 저는 사실 골프존 유어홀딩스에 대해서는 목표 주가를 13,000원까지 올라오기는 좀 힘들다고 봐요. 성장성적인 부분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가가 13,000원까지는 좀 올라가기 힘들다고 보고요. 지금 저는 추가 매수도요. 사실 지금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도 권해드리진 않아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물량만 10,000원 정도 자리에서 일단 정리를 하신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낫지 않을까. 올라오겠어요? 10,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어느 정도는 가능해 보여요. 아, 예. 네, 그러니까 그 자리쯤에서는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시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광 멘토님, 내일 또 특별 공개 방송이 준비되어 있죠? 네, 내일 특별 공개 방송 준비했습니다. 8시 30분부터 11시까지 오전장에서 주목해야 될 종목들 제가 나열해서 소개해드리니까요. 많은 분들 일찍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8시 30분부터 진행하니까요. 많은 분들 공개 방송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주식 챔피언 멤버 4분이 이번 주 여의도에 여의도 가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 오시면 네 분의 멘토님, 저를 포함해서 4분의 멘토님까지 다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이번 주 토요일은요, 바로 여의도에서 저희하고 함께 강연회 보시고 또 벚꽃도 같이 보시고 그렇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